남북 군사 당국이 지난 2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첫 장성급 군사회담을 판문점에서 가졌습니다. 9.19 군사 합의서 이행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합의들이 나온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물 보도문을 통해서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11개 GP 감시 초소를 철수하겠다는 게 골자였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우선 남북한의 지난 그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이제 시행하는 군사적인 조치로서 JSA 그러니까 판문점의 공동 경비구역 내에 지뢰 제거하고 그것을 개방하는 문제를 이제 사실상 종료했고 그 다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남북한의 그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GP를 각각 11개씩 철수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는 DMZ 안에 남한 경우에 100여 개, 북한은 그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GP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건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그리고 북한으로 봐서는 한 20분의 1 정도의 개수인데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명실상부하게 정말 비무장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네, GP 철수와 함께 또 이 남북이 다음 달 초죠. 한강하고 공동수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좀 향후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하구 지역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 수자원이라든지 또 관광자원 그리고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해운이나 수운 관련된 그런 어떤 경제적 이득 같은 것이 걸려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막혀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가보면서 그 철조망이 길게 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남북 간의 이 정도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면은 해결을 할 경우에는 남북한이 공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남북한이 어떤 거리에서 서로 배타적으로 경계를 하고 또 접근할 수 있고 하는 것이다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양측이 당초 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게 이제 그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는 얘기만 했는데 뭐 이것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이게 이 정도의 어떤 결론만도 상당히 좀 진척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사 공동위원회는 사실 26년 전에 우리가 합의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에 예. 명시가 돼 있어. 그때 실제로 결성이 돼가지고 회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92년도에. 92년도부터. 근데 그게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고 오랫동안 운영이 안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것을 논의가 운영해보고 했던 것을 예.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아니면 뭐 따르지 물밑에서 좀 않나. 얘기가 이미 좀 됐지만 뭐 발표를 좀 늦추는 걸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남북 간에는 지금 군사적으로 실무회담하고 장성급 회담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 안건에 대해서 일부 의견도 나누고 또 문서로 많이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것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예컨대 공동위원장을 누구로 어떤 급으로 할 것이냐라든지 회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이냐 디테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한편 이 북측 수석 대표였던 안익상 중장이 이번 합의를 좀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 북한 주요 매체들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 없이 좀 짤막하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안익산 중장의 평가는 일단 자기네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이것이 지금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실제로 현재까지는 남북 간에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예. 합의 사항을 보면은 그걸 체크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처럼 내용들이 그 10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성을 구체적으로. 띄울 수도 있을 텐데 그 뭐 분위기 차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꼭 뭐 감추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이거 숨기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도 아마 이게 너무 빨리 그러니까 많이 나가지 않느냐. 우리도 얻는 거 없이 뭐 다 이게 풀어주는 분위기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그건 분명히 그걸 있을 좀 겁니다. 견제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런 게 분명히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개 수준이라든지 예. 내용 같은 것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사 분야 협력은 뭐 이렇게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달 내에 하기로 한 체육도 보건회담 또 뭐 그 철도 현지 조사는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다른 군사 분야와 다르게 좀 주춤하는 이유는 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유럽과 어떤 미국의 대북 제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물론 그런 그 제재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 왜냐하면은 이 회담이 진행되고 합의가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느냐. 그렇죠. 이게 남아 있거든요. 뭐 잘 해보자, 자주 모이자 하는 것은 다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진전을 보이려면은 제재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해결될 전망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 이게 예.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지금 남북 간에 회담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비하면 거의 본물 터지듯이 비교할 진행이 수가 되고 없죠. 비교가 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이것을 다 동시에 체계적으로 이걸 매니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 분야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이 어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고 있으니 종전선언을 좀 빨리 이끌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사실 종전선언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제재 완화. 제재 완화죠. 그건 종전선언은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저 남북 간의 대화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고 예.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냥 지속시키는 이런 정도가 아닐까. 집중은 어디까지나 미국하고 어떻게 지금 많이 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지금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 군의 단독 지휘소 연습이죠. 이 태극 연습이 다음 주부터 4박 5일간 실시가 되는데 예. 사실 또 줄줄이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좀 유예가 돼 왔잖아요. 좀 이런 공백들을 이 태극 연습이 메울 수 있을까요? 태극 연습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1994년이 의미가 있는 해인데 그때 우리 한국군의 평시 작전 통제권이 이제 환수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상의 알맹이는 다시 그 즉시 이 미군 사령관에게 위임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단독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시급히 갖추어져야겠다. 그래서 이미 그때까지 진행되어 오던 그 한국군 단독의 작은 규모의 연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태극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꽤 오래됐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호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실제 병력이 기동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극 훈련은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어떤 사건이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하는 지휘소 연습이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지 전쟁 수행 능력 같은 것을 기르는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앞으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더욱더 독자적인 이 영역들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건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모르지만은 이건 네.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합참 측에서는 군사합의서상 뭐 적대행위 포함이 안 되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단독적인 훈련이긴 합니다만 방어 차원의 훈련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동안 북한은 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그 연습도 해야 되느냐는 어떤 입장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북한이 그런 그 불쾌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일단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당연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거나 우리가 그것에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지 간에 비상사태라든지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북한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이것을 일시에 다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비상식적인 것이죠. 북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네. 그래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훈련들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뭐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봐야지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만 봐가지고 또 이거 적대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31일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 회의에서 전작권 이 전환 계획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작권 어떤 환수 대비용은 아닐까라는 뭐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SCM에서 전작권 문제를 논의한 것도 역시 오래됐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작권 환수 또는 전환을 2012년 4월 달에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긴 했는데 그 정도로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은 그때인데 그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국군이 과연 전시 작전권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어떤 지역 내에서 연합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어떻게 같이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휘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느냐 하는 것인데 이 SCM에서 그걸 두 차례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연기했는데 이제 다시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여건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전작권 조기에 여건이라는 게 계속 평가를 해오고 있지만은 그 여건이 돼야만이 전작권을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을 집중을 해서 예. 조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CM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걸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국군도 노력하고 미군도 그에 대해서 한국군의 의견을 듣고 자기네 의견을 얘기하고 예.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개성공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방북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2년 8개월 만입니다. 참 논란도 많은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의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런 것들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남북 간의 이 평화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즉 번영 부분도 같이 물꼬를 트자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성공단이고 물론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개성공단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여러분들 다 국민들도 이미 아시는데 시설들이 많이 이제 이게 노후화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방치된 상태에서 이게 작동 불가능하게 되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가서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또 점검을 허용하는 게 사실상 자산을 동결했던 그 조치를 좀 해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강산과 함께 개성공단도 우리의 자본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과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다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하는 걸 보는 것이고 어떤 조치를 북한에게 요구할 것인가 또 북한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 순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도 참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아까 저희가 앞 거슬러 올라가자면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것은 돈줄이 흐르게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려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라는 어떤 그 조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나 대외적인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또 무너질 공사에 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 진척되기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 있고 북한의 제재 해제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계속 더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결정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결국 미북 간의 합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나 대한민국이 남북 간 관계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또 미북 간의 대화라든지 비핵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이죠. 서로 간의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얘기는 또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지금까지 북한 자신은 자기네들이 많이 했는데 미국이 반응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북한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이라든지 국제적인 기준에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북한이 기왕에 비핵화 또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니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조치를 취하라 그러니까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열 국방대 교수 모시고 한반도 국방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